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되고 있죠? 기술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많이 해보고 많이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은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익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반복해서 여러 번, 그치?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코딩 해보시고, 그쵸? 실행해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시고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우리 한 학기 동안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고 하는 강좌에서 여러분들하고 JSP, 서블릿, JSP를 가지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들, 기술들, 절차,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업무에서 우리 업무의 비즈니스라든가 어떤 경영이라든가 이런 거 업무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웹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웹 개발자가 상당히 많이 인력이 필요하죠. 또 웹 개발을 그렇게 또 많이 하지만 또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쵸? 본 강좌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쵸?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좀 잘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 그 텍스트적으로 그 개발을 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랑 같이 멋진 그쵸?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게시판을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그쵸? 관련된 그쵸? JSP 서블릿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솔루션, 그쵸? 어떠한 그 프로젝트를 하나 가지고 우리 서블릿, JSP, 그쵸?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쵸?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솔루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개발하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지난 단원서부터 그 많은 것을 했습니다.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게시판에 목록을 띄워서 목록을, 그쵸? 목록을, 그 게시판에 목록 보기 웹 애플리케이션도 개발을 했고, 또 게시판에, 그쵸? 새로운 글을 쓰는 글쓰기 웹 애플리케이션도 공부를 했죠. 우리 완성을 했죠. 또 우리 그쵸? 게시판에 글 내용 읽기 자세한 페이지 자세한 글을 읽는 글 읽기 페이지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치? 예. 지난 단원에서 우리 게시판 그쵸? 글 변경하고 또 글을 삭제하는 웹 애플리케이션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게시판에 그쵸? 글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글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게시판에 우리가 필요한 파일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파일도 첨부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메일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그쵸? 이메일의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다 그쵸? 파일도 첨부를 해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게시판에서도 파일을 첨부한 그쵸? 게시판에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게시판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그쵸? 완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거는 그러면 게시판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쵸? 물론 파일뿐만 아니라 게시판에 뭐 제목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또 그쵸? 게시판에 글 쓴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업로드하는 거죠. 첨부 파일로 그쵸? 파일 업로드하는 그치? 그렇게 파일 업로드하고 또 업로드된 파일을 갖다가
내려받아야 되잖아요. 다운로드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일, 그쵸? 게시판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웹 개발을, 그쵸? 어떻게 개발하는지, 개발 절차와 방법, 그리고, 그쵸? 시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 있게끔, 실무에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파일을 업로드 했으면 그런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 거고 어떤 방법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걸 우리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게시판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파일을 그쵸? 다운로드하는 전반적인 절차, 방법, 구성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구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을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이 진행되고 또 어떻게 실행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예견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게시판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먼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시범 강의를 통해서 게시판을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쵸? 게시판에 그쵸? 업로드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절차와 방법, 어떤 알고리즘대로 그쵸?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테스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이제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 그쵸? 이해해야 되고 또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게시판에 이제 업로드가 됐으니까 파일이 첨부가 돼서 업로드가 됐으니까 그 파일을 내려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 파일을 또 내려받으려면 그냥 받는 건 아니잖아요.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끔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게시판에 파일 다운로드 웹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그쵸? 이제 주로 이제 여태껏 했던 거 이제 계속 반복도 하는지만 우리 포커스를 맞출 거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될 것은 어떻게 파일이 그치 뭐 텍스트가 아니라 파일이 어떻게 업로드가 되고 업로드된 데이터 파일을 어느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이번 단원도 여러분들을 지난 단원에서 했던 것들을 거의 다 이제 반복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쵸?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해야 되겠다 할 것이다. 그치? 네. 자, 그래서 이번 단원도 저랑 같이 그쵸? 화이팅하면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잘 따라오시고 그쵸? 호기심을 가지고 잘 따라오시고 잘 이해하시고 그치? 여러분들이 저거 하면 직접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서 또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하고 또 테스트도 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봐서 글로만 읽어서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가지고 그치 경험 있는 지식 충분하게 경험을 쌓은 지식이라만이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쵸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거든요. 그쵸? 그래야지 그것만이 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그 웹 구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게시판에 그쵸? 글쓰기 그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를 조금 변형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먼저는 게시판에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 텍스트 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글 쓴 사람의 이름, 제목, 내용 뭐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그죠? 키보드로부터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작성된 글을 갖다가 서버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받는 것은 간단해요. 그쵸? 그냥 JSP 서블릿의 기본 기능을 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에 있는 파일을 내가 내 PC에 있는 파일을 갖다가 게시판에다가 그 파일을 업로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별다른 어떤 방법과 절차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단원에서는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전반적인 웹의 구성은 이와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그 게시판에서 그 우리 목록 보기 페이지에서 여기 이제 목록 보기 페이지 여기가 우리 게시판의 홈페이지잖아요. 맨 처음에 띄우려면 여러분들이 게시판은 항상 목록 보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럼 목록 보기에 글 게시하기라고 하는 요 내용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렇죠? 글 게시하는 양식 페이지가 뜬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여덟 했던 단원에서 게시판에 글쓰기라고 하는 그쵸? 할 때 우리가 게시자명, 글의 제목, 글의 내용, 비밀번호 그리고 입력하고 글 게시하고 했으면 그 게시된 글이 이렇게 목록에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것을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했지 않습니까? 웹을 갖다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글을 게시할 때 글 쓴 사람뿐만 아니라 제목, 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글에 덧붙인 첨부된 파일까지 그쵸? 게시판에 게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쵸? 파일을 갖다가 이거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다 그 파일을 내가 여기다가 할 수도 없는 거니까 파일을 올리게끔 할 수 있는 그 폼이 필요한 거겠죠. 양식 폼이. 그쵸? 그런 것도 이제 그 시범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건 input type 얘는 뭐냐면 input 잘 아시죠? 그쵸?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텍스트 박스라고 그러잖아. 텍스트 박스라고 그러죠. 텍스트를 입력하는 상자, 텍스트 입력 박스라고 그러잖아. 텍스트 박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input type 텍스트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다 타입을.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파일을 첨부를 하려면 파일을 입력하는 폼을 만드시려면 input type 다음에 여기가 텍스트가 아니라 input type 파일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찾아보기를 클릭하면 폴더가 보이겠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이렇게 그 찾아서 그 파일을 여기다가 그죠? 클릭해서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input type 파일로 해서 여러분들 글을 게시하게 되면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쵸? 이 클라이언트에서 입력된 그쵸? 내용뿐만 아니라 첨부된 파일까지도 서버로 이제 이쪽은 웹 서버 단위잖아요. 웹 서버 단위잖아. 그치? 그 웹 서버 단위잖아요. 웹 서버로 이런 내용들을 그쵸? 인터넷 망을 타고서 쭉 보내주겠죠. 그러면 우리는 write.jsp 폼이야. 이게 write.jsp 폼이야. 거기서 우리가 폼의 write에 그쵸? insert file.jsp라는 파일을 내가 붙일 거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내주는 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파일도 보내줘야 되잖아요. 파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쵸? 보내주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보내주는
그 엔크립션 타입을 쓰셔야 돼.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설명 먼저 하고. 엔크립션 타입을 반드시 써야 돼. 여기 폼 태그 내에 인크립션 타입이라는 속성을 하나 더 덧붙이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거 썼었잖아. name, method, action 이런 것들은 썼었잖아요. 거기다 enc 타입을 쓰셔야 돼요. 원래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enc 타입이 있는데 디폴트가 있기 때문에 생략했던 거거든요. 거기다가 multi-part form data 그래서 이건 mime 타입이라고 그래요. mime mime 타입 그쵸? multiple 인터넷 메일 익스체인지 이거의 약자거든요. 이거 앞에 따서 마임 타입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 보내듯이 SMTP 이메일을 보내듯이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내겠다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멀티파트 폼 형식화된 여러 개 형식화된 데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반드시 얘가 코딩이 돼 있으셔야 돼. 추가해야 돼. 먼저 우리 write.jsp에서 얘가 추가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쵸? 추가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글을 써서 글 게시하기 전송을 하게 되면 insert file.jsp가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insert.jsp 파일에서 여기서 입력되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쵸? 여기 입력하는 여기서 보내주는 텍스트도 있지만 저는 텍스트도 있지만 파일도 있잖아요. 파일. 그치? 이런 파일들을 갖다가 그쵸? 서버에도 저장하고 그런 정보들을 텍스트와 파일의 정보들을 우리 보드라고 하는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그치? 그리고 얘가 다 그치?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이런 내용들을 다 데이터베이스에 성공적으로 저장한 다음에 리스폰스 객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객체입니다. 리스폰스에 send redirect라는 메소드를 만나게 되면 리스폰스라고 하는 객체의 send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list.jsp를 요청하는 것과 똑같이 list.jsp를 요청해요. 그럼 list.jsp가 요청되는 거니까 list.jsp라는 건 뭡니까? 우리 그쵸? 게시판에 목록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일뿐만 아니라 그쵸? 글까지 보드 테이블에다가 그 내용을 하나 추가했으니까 list.jsp는 그치?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목록을 띄우면 내가 지금 입력된 이소라가 입력한 아름다운 로키 단풍 사진 감상하세요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하나 이렇게 딱 뜨겠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되셨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뜨면은 우리가 게시판에 이제 글을 봐야 되잖아. 아름다운 로키 단풍 사진 감상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얘를 클릭하게 되면 뭐가 뜬다 그랬습니까? 우리 read라고 하는 것이 뜬다 그랬잖아. id 값 16을 남겨주면 16번에 해당되는 그렇죠? 게시판의 글 내용이 뭐 누가 썼는지 여기 가렸지만 그런 것들을 쭉 보이겠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제목도 보이고 내용도 보이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내가 여기다 입력된 그렇죠? 럭키 추리점 그렇죠? JSP라고 하는 그렇죠? 공유하고 싶은 파일이 첨부 파일로 올라가겠죠. 아시겠어요? 물론 첨부 파일도 여기 보이게 할 수도 있어. 이 사진이 여기 보이게 할 수도 있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는 요 내용을 럭키 추리점 JSP를 내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이 클라이언트가 방문한 사람들이 얘를 클릭해서 럭키 추리점 JSP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쭉 여기까지가 업로드 하는 거고, 여기 클릭하면 다시 얘를 받아서, 이 파일을 받아서, 그치? 클라이언트에다가 이 게시판을 내용을 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클라이언트에다가 이 파일을 다운로드 내려받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여기서 실행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다운로드 파일에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해야 되는 거지, 그치? 예. JSP, 그쵸? 그치? 이거는 좀 이제 그 업로드 하는 건 조금 복잡한 절차지만, 그치? 다운로드 하는 건 뭐 이렇게 단순한 거죠, 그쵸? 그치? 그럼 이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서 처리하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엔크립션 해가지고, 엔크립션 돼서 이렇게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 실행 파일,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는 텍스트 파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걸 바이너리 파일이잖아요. 바이너리 파일들. 그런 것들을 내가 텍스트 같이 그냥 받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파일을 짜게서 파일로 만들고 파일화 시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짤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코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프로그램 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치? 도와주는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API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아서 쓰셔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도 이제 조금 같이 공부를 좀 할 겁니다. 되셨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해서 먼저 이제 write file JSP부터 쭉 같이 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를 가지고 시범 강의를 통해서 계속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쵸? 이게 우리 이클립스입니다. 그쵸? 이클립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list.jsp 요게 목록 보는 페이지잖아요. 이렇게 실행시켜 보시면, 그쵸? 홍길동 게시판에 목록 보기라고 되어 있고, 글을 쓰게 되면 먼저 우리 했던 여기 글 쓰는 양식이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 그쵸? 일반적인 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파일도 보내고 싶어요. 파일도. 아시겠어요? 네, 그러고 싶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파일도 보내고 싶어서, 내가 이제 미리 돼 있는 거, 요게, 그쵸? 파일을 보내는 양식 페이지입니다. 양식 페이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양식 페이지가 하나 있죠. 요 양식 페이지는 요거는 페이지 디렉티브, 그래서 페이지 지시어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페이지 지시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JSP 파일입니다. JSP 파일. 그치? 그래서 JSP 파일이 하나 돼 있는 거고, 그쵸? 그렇지만 이 JSP 파일은 전부 다 HTML로 다 돼 있죠.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쵸? 자, 그래서 요걸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페이지의 제목은 홍길동 게시판의 글쓰기 양식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제목이 달렸으니까 얘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쵸? 브라우즈의 타이틀 페이지에 얘가 딱 찍히겠죠. 그리고 요 페이지 내에서의, 그쵸? TD 태그와, 그치? TD 태그는 11 폰트의 굴림체로 하겠죠. 그쵸? 그리고 볼드체로 만들겠죠? 아시겠어? 굵게 만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치? 요거는 조금, 요 내용은 뭐냐면요. 원래는, 여기에, 자바스크립트에, 여기에, 폼밸리드라고 하는 얘가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 코딩 하려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원래 먼저 어떻게 했었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스크립트 랭귀지는
자바, 그치? 자바 이렇게 하고 봐보세요. 요렇게 돼 있었어요. 요렇게 엔드 스크립트.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 게시판에서 요거 전송 버튼을 누르면 폼 밸리드, 그러니까 이 입력 상자에, 그죠? 이건 이제 그 입력 폼 컨트롤들이죠. 입력 상자에 유네임 값, 타이틀 값, 패스워드 값, 요 값이, 그죠? 폼 밸리드가 값이 입력된 값이 세자보다 작으면, 그죠? 게시자명을 입력해서요.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제목이 5자보다 작겠으면 글 제목을 입력하세요. 그랬고, 그쵸? 이 폼에, 마이 폼에 패스워드의 값의 길이가 4자보다 작으면 4자 이상 입력하세요. 이렇게, 요런 거잖아요. 요런 내용이다. 먼저 요런 걸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보이게 하면은 좀 지저분하고 또, 그죠? 수정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그쵸?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별도의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별도로, 그 부분만 별도로 만들어 놓고, 그치? 걔를 이렇게 불러 쓴 거예요. 스크립트, 스크립트, 이렇게. 스크립트, 랭귀지, 자바스크립트, 요렇게 별도로 불러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자바스크립트 폴더 내에 내가 만든 거거든요. 자바스크립츠라고 하는 폴더 내에, 자바스크립츠라고 하는 폴더 내에 formValid.jsp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여기 보시면은 자바스크립츠의 formValid.jsp 얘를 열어보면 이렇게 열리는 거야.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원래 요게 코딩돼 있던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코딩해 놓은 거야. formValid.jsp 되셨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돼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다시 여기다가 스크립트 하시고요. 랭귀지는 이렇게 하시고, 그쵸? 이렇게 하시고, src 우린 여기 자바스크립트 밑에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 밑에 form valid. 항상 JSP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시고, 그죠? 그렇게 저장하시면은 여기다가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먼저 우리 write.html에 보시면 여기다 바로 이렇게 코딩 했잖아요. 요거 대신 이렇게 옮겼다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폼에서 게시자명이라든가 제목이라든가 내용을 넣지 않으면, 그쵸? 내용을 넣으라고 나오겠죠. 자, 그리고 바디 태그에서, 그쵸? div 해서 div로 끝났죠? 그래서 우리 중앙 정렬했고요. 제목, 그쵸? 홍길동 게시판 글쓰기 양식 먼저 거가 똑같고요. form name은 write name이고 전송 방법은 first로 전송할 거고, 항상 파일을 전송을 하려면 항상 post를 쓰셔야 돼요. 여기다 get을 쓰시면 안 돼요.
겟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파일을 보내시려면 지금 파일 첨부가 됐잖아. 보내시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 포스트 방식으로 써야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전송 버튼을 누르게 해서 성공이 되면 인서트 점, 그쵸? 인서트 파일 점 JSP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여기다 파일을 보내시려면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트 반드시 얘를 쓰셔야 돼요. 먼저는 없었거든요. 반드시 얘를 써야 된다. 멀티파트 폼 데이터. 그치? 얘가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인크리션 타입이니까 얘가 마인 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어요? 그죠? 마인 타입. 여기다 달면 안 되네. 그쵸? 안쪽이니까. 그쵸? 그래서 요게 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얘 안 쓰면은 파일을 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블이 있고, 폼이 있고, 그쵸? 게시자명, 인풋 타입 텍스트, 입력 상자, 그쵸? 14 크기의 유네임 값 입력하라는 거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 행에, 그치? 글 제목, 인풋 타입 텍스트의 타이틀, 사이즈 72, 그쵸? 입력 상자가 하나 보이겠고, 그쵸? 3행에, 그쵸? 인풋 타입, 3행에 텍스트 에어리어, 그래서 8행 74열의 박스 입력 상자가 보이겠죠. 박스가, 그쵸? 박스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처음 추가된 건데 얘가 그 다음에 파일명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input 타입 파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얘네들은 텍스트 이렇게 쓰셨으니까 입력 텍스트를 입력하는 상자지만 얘는 파일을 입력하는 입력 상자가 파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름은 파일이고 크기는 32 그쵸? 이거의 상자는 25로 됐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먼저가 똑같이 마지막 열에는 비밀번호를 넣으시고 그쵸? 패스워드 그 다음에 글 게시하기 또는 글 게시하기 하지 않으면 바로 버튼이 그냥 있어서 클릭하게 되면 목록 보기 버튼으로 가겠죠? 그래서 list.jsp 그래서 목록 보기로 그냥 글을 게시하지 않고 바로 그쵸? 보낼 수도 있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요거 실행을 시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그쵸? 그렇게 돼 있고 조금 잠깐 쉬었다가 좀 실행해 볼게요. 아시겠어요? 잠깐 쉬겠습니다.